등기부 취득 시효를 하기 전 판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는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효 완성자인 을이 병에게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점유를 이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이 점유의 성계인입니다. 점유의 성계인을 달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현재 점유자라고. 그럼 시효를 완성한 을은 전점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시효 완성자가 병에게 점유를 이전해주면 이 점유의 성계인은 점유 그 자체하고 점유 그 자체요. 와 전점유자 을의 점유의 하자는 성계하지만 법률 효과는 성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법률 효과란 말이 시효 완성자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권리는 성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점유의 성계인이 전점유자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전점유자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못합니다. 왜냐하면 점유의 성계인이 전점유자의 법률 효과는 성계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그러나 점유의 성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점유자인 병이 자기만의 점유뿐만 아니라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서 점유의 성계인 병이 자기가 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점유의 성계인이 자기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누구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했는가에 따라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로 나누어진다고. 계속 두 번 적으면 힘들까 봐 한 번 적었습니다. 이해 좀 하세요. 되겠습니까? 네. 를 좀 기억하시고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해보겠습니다. 예, 등기부 취득 시효.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그런데 소유권 등기는 을로 되어 있다고. 그 말은 일반적으로 등기된 을은 무권리자가 일반적입니다. 유인성설, 매매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지만 매매계약이란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등이 되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기 위하여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말소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대표적인 예. 그러므로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됐는데 말소 등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귀하로 하여 10년간이란 장기간 동안 소유의사를 갖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점유는 10년간 점유하면 돼요.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 점유, 등기부 취득 시효는 10년 점유. 왜? 등기가 됐기 때문에. 그럼 10년 점유의 등기가 20년하고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등기가 흡사 10년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등기요. 이걸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말한다.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는 효력.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점유자는 등기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등기부 취득 시효는 점유자는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 등기. 그러므로 10년 점유예요. 소유의사, 자주, 평온 공연 점유는 똑같아요. 차이점이 무엇이다? 선의이며 과실 없이요. 선의 및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입니까? 등기에 관한 것입니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된대요. 이 점유에 관한 것이죠. 등기에 관한 것 아닙니다. 이런 것도 지문에 물어봐요.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된다. 라는 말이 선의 및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선의 점유가 요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와 달리 악의 점유여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때 선의 및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만 선의 및 무과실이면 되지 10년 동안 계속하여 선의 및 무과실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등기된 채로 이와 같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다시 등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등기부 취득 시효하기 위한 이 등기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등기여야만 할 것인가? 반드시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므로 무효 등기에 터잡아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무효 등기에 터잡아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 라는 학자들의 주장은 여러 개가 있지만 판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례만 기억하면 됩니다. 중복 등기, 이중의 등기 중 무효인 후 뒤에 경료된 등기요. 무효인 뒤에 경료된 등기를 터잡아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라는 판례를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에는 묻지는 않지만 언제나 소유자로 등기된 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말하면 틀려요. 상속 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상속인이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 말은 을이 사망하고 상속은 개시됐다고. 을다시란 상속인이 있어. 등기부에는 누구 명의로 등기됐지만 피상속인이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채로 상속 등기가 아니 된 채로 상속인이 갑을 상대로 등기부 취득 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을이 돌아가시고 피상속인이요. 을 다시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모양이네. 병 해줄게.
그럼 병이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 등기가 아니 된 채로 상속인이 직접 갑을 상대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라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공유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기본서는 348. 요약집은 44, 테마 18입니다. 물권법 44페이지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논리 요약집의 박스로 정리 좀 할게요. 아래쪽 그 박스 공동소유 비교를 설명드립니다. 자, 공유에 초점을 맞추시고 합유는 공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공유는 로마법에서 유래된 가장 개인적인 소유 형태, 단지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을 뿐 공동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분이란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총유는 게르만 부족법에서 유래된 가장 집단적인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눌 수 없으므로 지분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중간 소유 형태가 합유이기 때문에 합유도 지분이란 개념은 있습니다. 그럼 공유와 합유의 차이점은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는데 그 공유물, 합유물을 지분에 의하여 소유할 때 공동 목적이 없는 것이 공유, 공동 목적이 있는 것이 합유. 그러므로 공유는 단지 물건 하나를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을 뿐, 공동 소유하고 있을 뿐, 공동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유의 본질은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공유물을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어야만 공유의 부합, 공유의 본질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유는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여 합유는 공동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총유는 지분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분 처분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공유물 처분 변경, 합유물 처분 변경의 공통점은 전원의 동의입니다. 그런데 총유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총유물 처분 변경하는데 잘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관리행위요. 관리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관리행위입니다. 공유물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요. 참고로 합유는 조합원 과반수로 관리행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총유는 사원총회 결의인데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이요. 공유물 사용수익은 시험의 정답은 잘 되지 않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신차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차예요. 차가 7천만 원이랍니다. 주머니에 4천만 원밖에 없어. 할부로 사지, 할부 싫어해요. 그 친구를 꼬셨습니다. 와, 이 차 봐라, 얼마나 좋은지. 네 3천 투자해라, 내 4천 투자하고 같이 타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를 친한 친구하고 공유하기로 해서 공유. 그럼 일주일 7일 동안에
4천만 원 투자한 저는 날 타고 3천만 원 투자한 친구는 살 타면 합리적이잖아요. 아니면 꼬시기 위해서 반반씩 타자 하든지 되겠죠? 예. 그럼 이 공유물인 차를 사용 수익할 때 쪼개서 탈 방법이 있습니까? 전부를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날 타고 친구는 살 타고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때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한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합유 총류는 큰 의미 없고 보존행위, 공유와 합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이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총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아닙니다. 간혹 모의고사에 그 지문이 등장해요. 총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보존행위 하는 겁니다. 네, 달라요. 그 다음 공유의 본질이 공유물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어야만 공유의 본질에 부합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단 공유자들끼리 합의, 특약을 맺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 불분할 특약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합유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공장 등을 연상하시고 합유물을 쪼개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예, 가볍게 보시고 그럼 그 관계된 논리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보존행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갑을병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지분의 비율은 편의상 균등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토지에 정이 이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우리 토지를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왜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불법 점유자인 정이 이 토지 위에 무단 건축하고 있다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방해 제거, 즉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만약 제3자가 갑을병이 공유하는 토지에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하고 있다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단독으로?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환,
방해 제거, 말소 등기 청구할 때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반환, 전부를 방해 제거, 전부를 말소 등기 청구합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1인이 이렇게 불법 점유해도 이 두 가지 논리는 똑같지만 이 세 번째는 달라진다고. 그 말이 만약 갑을리병이 공유하는 토지를 공유자 중 1인 갑이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있다면 단독 명의란 표현이 단독 소유란 표현입니다. 공유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공유자 1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 말소 등기는 청구 못해요. 공유자도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무엇이다? 유효해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무엇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참고로 일부 말소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정등기한다가 대부분 판례입니다. 전부를 말소시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다시 원점으로. 만약 정의 갑을병이 공유하는 토지를 불법 점유하여 이득을 얻었거나 그리고 공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때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지 전부를 부당이득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공유자 갑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점유자인 정은 제3자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때에는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해야지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다 아니다.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어려우면 부당이득 반환하고 손해배상할 때는 금전으로 환산해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이와 같은 청구할 때는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청구해야만 하지 전부에 대해서 이런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를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관리행위 해보자고요.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지분 권리의 과반수입니다.
공유자 사람의 머리를 센다 안 센다? 안 세요. 그럼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합유는 조합원의 과반수라 되어 있잖아. 조합원은 사람이잖아. 사람의 머리를 센다 안 센다? 센다니까 합유는. 공유는 머리를 센다 안 센다? 안 센다고. 지분 비율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사람의 수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관리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관리 방법이에요.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을병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고 갑의 지분이 7분의 4, 을은 7분의 2, 갑은 7분의 1. 그럼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관리 행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 관리 방법이요. 을 또는 병은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이 정과 이 공유 토지를 임대했다면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적법한 임대차, 적법한 임차인이에요. 그럼 만약 공유 토지 전부를 이 임차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은 적법 점유지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을 또는 병이 이 정을 상대로 공유물 전부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을 또는 병은 공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이 이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므로 전혀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그 사용 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을 적법한 임차인 정에게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이 경우 을 또는 병은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만 한다? 임대인 갑을 상대로 라는 정도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처분 변경 행위는 전원의 동의입니다. 예, 갑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냥 갑을만 해볼게요.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그럼 이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이 병에게 이 공유 토지를 임대할 때 이 공유 토지 나대지에 이 병이란 임차인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이런 임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갑을이 나대지를 공유하는데 그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면 이 나대지랑 공유물이 그 모습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건물이 없는 공유지하고 있는 공유지는 모습이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공유물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서로 나대지 공유 토지를 임대를 해도 이는 관리 행위로 바라본다. 처분 변경 행위로 바라본다. 처분 변경 행위로 바라보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단독으로 임대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공유물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행위들은 판례가 무엇이라 말해 처분 변경 행위지 관리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지 않아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이와 같은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은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갑을병이 공유하는 토지를 정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런 소유권 기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공유자들이 소송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지분 비율은 큰 의미 없고 공유는 로마법에서 유래된 가장 개인적인 소유 형태, 공유 토지를 단지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을 뿐 공동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을 또는 병은 코빼기도 한번 못 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소송할 때는 나는 을 또는 병은 모르겠고 나는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유자다 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게 무엇이라? 지분 확인해소. 이 지분 확인해소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갑을병이 단지 이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는 공동 목적이 없이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을 뿐 엄청 친한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둘도 없는 친구들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갑을병이 인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라면 이런 소송할 수도 있다. 말이 어려우면 이 말이에요. 갑이 이런 주장하는 것은 나는 을 또는 병은 모르겠고 지분 3분의 1은 내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에요.
근데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는 갑을병이 이 토지는 우리들의 것이다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라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는 단독으로 한다, 공동으로 한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예를 든 것은 공유자들이 원고인 경우를 전제한 표현을 했다고. 그럼 제3자가 원고일 수도 있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야지. 되겠죠? 그럼 공유자들은 소송 제기하는 방법이 둘이라면 원고도 소송 제기하는 방법이 둘이어야 되잖아요. 공유자를 따로따로 피고로 삼아 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공유자를 다 묶어서 피고를 삼아 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자. 그래야 공유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원고 소를 제기할 때는 공유자들을 반드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건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은 것이고 이건 따로따로 피고를 삼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죠? 예,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유물 분할해야 되는데 예. 여기까지만 좀 찍으십시오. 안 찍어도 되면 좀 지울 것인데 여기까지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지금 진도가 느려서 5분이라도 해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5분 빨리 마쳐드리고 싶구만. 예, 조금 지울게요. 예, 공유물 분할이에요.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분할, 쪼갤 때는 제1차적으로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제2차적으로 재판상 분할해요. 그 말은 반대로 협의가 성립됐다면 절대로 재판상 분할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협의하여 분할할 때는 셋 중에 하나를 택이랍니다. 현물 분할할 수도 있고 대금 분할할 수도 있고 가격 배상할 수도 있어요. 공유자들이 협의해서 선택하면 된다고. 그때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 교환 계약, 매매 계약, 교환과 매매의 실질을 가진다고. 교환과 매매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즉 계약, 즉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계약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필 절차를 거치고 등기해야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할의 효과가 소급하는 예외가 있어요.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의 소유가 공유예요. 공유. 그러므로 공동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일종의 무엇이다? 공유물 분할이에요. 이 공동상속재산을 분할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개시일로 소급합니다. 또한 교환과 매매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 말이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가 실익이 유상계약에 한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데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범위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전부 무엇이기 때문에 유상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현물 분할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을이 공유하는 토지를 갑을이 협의해서 좌측은 갑이 우측은 을이 이렇게 단독 소유하기로 협의하고 분할했다면 분할되기 전에는 갑의 토지에 누구의 소유권이 있었고 을이 갑에게 지분 2분의 1을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아. 분할되기 전에는 을의 토지에도 갑의 지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교환한 꼴이라고. 흡사 팔아먹은 것과 같아. 그러니까 갑의 토지 또는 을의 토지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협의가 성립되면 그때는 절대로 재판상 분할하지 못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하는데 재판상 분할은 원칙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대금 분할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두고 있지 가격 배상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도
현물 분할의 한 방법으로 가격 배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재판상 분할이란 말이 무작정 소송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소가 제기됐다고 재판한다고 모두 재판상 분할을 말하지는 않아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한다는 말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걸 말한다고. 그럼 공유물 분할의 소 결과로 판결이 나는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을 말해요. 그럼 이거하고 한번 구별해 보자고요.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을이 공유하는 토지를 현물 분할하기로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좌측은 갑이 단독 소유, 우측은 을이 단독 소유하기로 이렇게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됐어요. 그럼 단독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분필 쪼개고, 단독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을은 갑에게 지분 이전 등기 해주고, 을도 단독 소유가 되기 위해서 갑도 을에게 지분 이전 등기 해줘야 되잖아. 이때 공유자들의 지분 이전 등기는 동생관계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협의가 성립됐는데도 이와 같은 분필 절차를 거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데, 그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협의한 내용에 따라 협력하라 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재판은 하지만 이게 재판상 분할이다 아니다. 재판상 분할은 무슨 판결을 말한다고? 이 이행 판결이 소송했다고 재판상 분할이라고 말한다 안 한다? 안 해. 협의가 성립됐는데도 일방이 협력하지 아니할 때 협의한 내용에 따라 협력하세요, 협력에 이행하세요 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판상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이건 재판상 분할 아니라니까요. 소송했다고 재판상 분할로 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재판상 분할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을 말해. 소를 제기했다 이 말을 전부 재판상 분할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이건 재판상 분할 아닙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이 아니라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무엇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근데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 내용에 따라 권리 취득하는 것이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을이 공유하는 토지를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졌어. 공동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분할 특약이 없는 한 언제나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물 분할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 명이라도 전부 협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근데 웬 소송 협의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분할의 방법을 다툴 수 있거든. 분할의 방법이 협의가 된 것은 무엇이고 협의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방법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때 소송하는 거예요. 이 소송이 무슨 소송이다? 공유물 분할의 소라. 분할의 방법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소송하는 그게 무슨 소송이라고? 공유물 분할에서요. 그래서 법원이 판결할 때 이렇게 판결을 확정했다 볼게요. 좌측은 갑이 단독 소유하고 우측은 을이 단독 소유하세요 라고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분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결 내용에 따라 좌측은 갑이 우측은 을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상 분필 절차를 거치고 지분 이전 등기는 하겠지만 권리를 취득한 시점은 등기된 때다. 판결이 확정된 때다. 판결이 확정된 때 무슨 판결이기 때문에 형성 판결이야. 예, 그런 논리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길어 죄송하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용익 물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